자, 이제 기자회견 본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참석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진행하는 모두 발언을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인 이희범 위원장께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이유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강효상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서 지금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이 봤을 때는 공개한 내용이 거의 그러려니 하고 하는 알만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수차례 만났지만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김정은, 오직 북한만 위해서 움직이는 저 문재인 하도 수상했습니다. 그걸 강효상 의원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앞으로 외교 정책을 좀 더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걸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강효상 의원 고발 이런 문제보다도 강경화 외교장관 강경화는 사퇴해야 한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강경화가 외교장관이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강경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격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다 이미 떨어져서 더 이상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패스포트 여고 다닐 그런 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경화하고 문재인이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받지 않습니다. 정상회담 가서 정상들이 단체 사진 찍는데 참석도 하지 않은 거, 중국 가서는 혼자 밥을 먹는 거, 기타 등등 해갖고 북한은 김정은이나 또 몇 차례 만났지만 모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만 줬는데 뭘 줬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은.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강경화하고 몇몇만 대한민국 돌아가는 외교를 알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국회 외통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공개가 돼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통위가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공개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고 가난했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외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의 외교에는 귀신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거지 국가와 세계 최고의 강한 부자 국가가 동맹관계를 맺고 70년간 기적 같은 성장을 했고 70년 동안은 며칠 하나 당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뿌리처럼 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정치가 정권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도 바로 문재인 강경화가 외교를 못해서 이렇게 국가가 경제가 거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책임을 강경화하고 문재인하고 묻는데 문재인은 물러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강경화는 오늘 결정하면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사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강경화는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부 라인에서도 강경화 말을 듣는
외모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는 결기 때문에 외교부 관문들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무능하고 강경화도 무능한데 어떤 공무원들이 평생을 외교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무능한 인간들 따라다녀서 되겠습니까? 외교부 관문들은 똑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경화 말 절대로 듣지 말고 문재인의 말도 절대로 듣지 말고 외교부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외교부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문재인을 물러나고 강경화를 물러난 그날에 신속하게 대한민국 품격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다 마음에들지만 하여튼 외교 부분은 빨리 강경화를 사퇴시키고 그래도 외교 공무원 쪽에서 누가 외교장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경기관계, 한일관계, 이 새로운 동맹의 축을, 오래된 축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 집행위원장께 힘찬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국격이 살살 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격이 녹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출장 나가는데. 하물며 대통령은 비행기 한 대를 끌고 또 세입자는 몇백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기껏 10끼 중에 8끼를 혼자 밥 먹고 2끼를 그 출장 간 회사의 사람들하고 먹는다면 회사에 돌아오면 나중에 이거는 인사심리감입니다. 파면감입니다. 사람은 일 나가고 혼자 밥 먹고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체코에는 대통령이 없는데도 체코 대통령하고 회담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이게 외교라인의 외교 참사가 아닙니까? 자, 다음은 이희문 목사님, 북한 인권 네트워크 이희문 목사님을 모셔서 간단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좌파 정권, 국제적 노무현 정권 때 워싱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갔고 못질만 남았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세계 나라 5개 나라 가장 친한 나라의 대통령 수반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대접해주던 그런 국빈 대우를 두 정권에서 받았습니다. 관 속에 들어갔던 한미동맹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3박 4일 동안 일본에 와서 희희낙낙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수상하고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번씩이나 미국에 방문해서 마지막 때는 아프리카 출장이 방문해도 그런 대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랑 2분 대담하려고 2년 동안 이 광화문에서 100주년 기념행사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참다 못해서 그거 연맥이려고 2분 불러갖고 이 행사 못하게 한 거. 이 정도 됐으면 미국에게 굉장히 찍혔구나. 정말 이제부터라도 개과천선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계속해서 뒤통수 치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겨우 회복시켜놓은 한미동맹은 파괴가 돼서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못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종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문재인 혼자만 이걸 담당한다면 괜찮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모든 업보를 함께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나와서
이런 외교부 있으나 없으나 외교부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서 국방, 경제, 외교, 안보, 아니 자기 전문 분야인 인권 분야, 아베는 납북자들이 17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으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정상회담 첫 마디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해라, 만찬석상의 첫 마디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해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부는 뭡니까? 지금 6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류됐고 9만 3천 명의 전시 납북자, 그 이후에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 약 10만여 명의 납북자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여기 세월호 희생자만 국민입니까? 어떻게 북한에게 한마디 얘기 못하고 미국 대통령을 7번씩이나 만났으면 왜 아베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문재인은 그런 부탁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은 지금 존재 가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외교 참사에 이어서 그저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하니까 외무부 장관 외교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에게는 국방부도 필요 없고 외무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능력 없으면 당 빼야죠. 그렇죠? 경제 11대 대국인 우리나라가 왜 아프리카 초장만도 못한 이 대접을 받으며 온 국민들 쪽팔리게 만듭니까? 더 이상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능력 없으면 당 빼야 되고 외교부 능력 없고 개념 없으면 일찌감치 방 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문재인 방패하면 방패 해주시면 합니다. 문재인 방패! 자, 다음은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대표를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상종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아유 저 아저씨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교탕했었는데 응원합니다. 민노총 아저씨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경화라는 인물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그가 과거 그놈은 문대중 김대중 정부 때 통역관을 지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개소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3박 4일간의 소위 말하는 아베와의 밀월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프라이팬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통역관 출신 강경화, 통역관 출신 강경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정부 고위 관리직에 못하는 이유가 결국 청와대를 장악한 주상파 얘네들이 그들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겨우 통역관 출신 저딴 여자애를 대한민국의 막중한 임무가 있는 외교부 장관으로 박탈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드러났던 개각에서도 많은 장관들이 함량 미단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청문회가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흘려 붙였습니다. 전자결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강경화의 적극적인 사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언론에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서 지금 김민희였다, 상급 김민희한테 그걸 강효상 국회의원이 누설했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외교적 부력,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될 그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서 써주는 대로 국민들이 세뇌되어만 하는 겁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썩어 빠졌고, 그리고 그 썩어 빠진 언론 기자들을 믿고 문재인 주상파 정권에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일본까지 와서 한국을 들리지도 않고,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택에서라도 문재인 네가 나 보고 싶으면 와 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은 듯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국격이 추락되고 어디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이 행태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심으로 지켜만 보실 겁니다. 이제 그 인내심은 거둬들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혈통주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6월 말에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모가 내 자녀들을 훌륭한다면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죠. 이제 이자들은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점령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중간 간부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상사를 눈치를 보는 사이, 그들은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소송까지 들어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6월에 강경화 사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까지 손들고 하면 여기에 맞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 돈을 치지 말아주십시오. 최악의 무능력한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지 말라니까. 자, 한번 이왕했던 거 한 번 더 합시다. 최악의 무능력한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즉각 사퇴하라! 그냥 저기 이번에 헝가리였나요? 그게 이 사람의 같이 얼마나 외교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상전 자유대한민국당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외교 참사 외교부 부산 기자회견 성명서를 윤 3자 오정감시평가원 사무국장께서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명서 우리의 입장. 강효상 의원 결과를 취소하고 강경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 자유민주 세력은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과 외교부가 자행한 검찰 고발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당당한 외교 추진이라는 국정 운영 기본 방향에서 볼 때 강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목표로 세우고 국정 전략으로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 실상과 당당하지 못한 외교를 정부와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감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문 정부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이다. 문 정부와 여당의 형사 고발은 자신들이 천명한 국정 운영 기본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며 오히려 강 의원이 문 정부의 국정 운영 기본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강 의원에게 감사해야 하는 한편 국민들께는 약속한 대로 국정 운영을 못한 데 대해 깊은 사죄해야 마땅하다. 둘째,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가기밀로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간당착이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부를 압박해 형사 고발케 했다. 이는 자가당착으로 사실이 아닌데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하는지 게다가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발하고 방문하는 것을 보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이유를 밝히고 대국민 사죄를 하라. 외교적으로 구걸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준 안보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이제 국정운영 기본 방향으로 정했던 당당한 외교로 빨리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과 좌파 세력은 새로운 적폐 청산의 칼날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청래의 녹취록 공개와 비교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정청래는 2018년 1월 8일 한 종편 채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1월 4일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자랑하며 통화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청래는 전직 의원일 뿐 아무런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일개 국민인데 한미 정상 간 녹취록을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으로 떠들기까지 한 정상 간 대화를 그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야당의 의원이 문건을 직접 입수한 것도 아니고 귀동당의 한미 동맹 잘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겁박하는 등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내 편이 하면 괜찮고 반대 세력이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넷째, 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과 대응은 적반하장도 유구수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홍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한 국가, 국민, 사회 전체의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 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이 파악한 기자회견 내용은 정권 차원의 거짓말을 넘어 자유대한민국 안보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야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국익을 해하고 한미 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강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과 종북 세력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야당이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데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다섯째, 천영호, 김숙 등 전직 외교 관리들이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며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혼수를 두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우선 두 사람은 야당 의원의 본연의 직무는 행정부 활동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미동맹의 약화와 안보 시스템 해체로 자유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혹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로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이 된 것을 감안해 강경화 장관의 위상이 흔들리니 후임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직 안보 관리들이여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우국 충정에 눈을 떠라. 여섯째, 강경화 장관은 청와대 국월 외교와 이념 외교에 더 이상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고 국가 안보와 외교를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강의원 고발을 철회하라. 장관으로 일신의 영달은 습관이고 무능과 직분 남용의 멍해와 고통은 실기고 빌 것을 명심하라. 이상입니다. 자유연대 그리고 자유대한민국당 의정감시평가원 턴라이트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의 공동으로 외교 참사 외교를 규탄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하였습니다.